어깨가 아파도 패스, 찜질, 약으로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어깨 통증, 방치했다간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까지 갈 수 있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100세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척추관절이라는 세월의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퇴행성 요인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질환인데요. 거기에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젊은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통계에 따르면 불과 한 5년 새에 환자 수가 무려 42% 이상 급증한 질환인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출산에 고통하고도 비유되는데요. 오늘은 그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힘줄에 석회질이 축적돼 가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석회성 물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약 30mm 이상까지도 커지기도 하는데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어깨 질환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심한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우세수, 오른쪽 어깨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약 10% 정도에서는 양쪽에 다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거기서 어깨의 양쪽 끝에 하얗게 보이는 그 물질이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석회질이고요. 그 부분이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석회성 건염이 되는 겁니다. 석회성 건염의 진행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성기, 휴지기, 그리고 흡수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서 형성기에는 석회질이 힘줄에 아주 작게 침착이 되고요. 그 힘줄에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없거나 아니면 충돌 증후군과 같이 경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통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흡수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보통은 2-3주 뒤에 통증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석회가 나중에 2-3주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사라져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깨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많이 생기고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중년의 여성이나 팔과 어깨 사용이 많은 분들이라면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게 석회성 건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통증은 없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극심한 통증을 참기 힘든 통증이 일어나서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석회의 크기나 위치뿐만 아니라 통증 여부 그리고 통증 정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석회성 건염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질환을 동반하는 그 경우가 석회성 건염에서 약 25% 정도의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석회성 건염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선 제대로 진단을 안 한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석회가 엑스레이에서 발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MRI 같은 경우에는 흡수기에 촬영을 했을 때 석회 주변의 염증 조직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흡수기의 경우에는 우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휴식, 그리고 얼음찜질,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주사 효과로 통증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석회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미세한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물리적 자극을 줘서 석회가 쉽게 분해하게 되는 주사침 제거 방법이 있고요. 또 체외 충격파 치료로도 최근에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그 칼슘 침전물에 계속 일정한 타격을 줘가지고요. 거기 주변으로 인해 신생혈관 형성을 촉진시켜가지고 석회가 흡수될 수 있게 하는 원리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에 한 2, 3회 정도 시행을 하고 시간은 20분 내외로 어느 정도 그 치료를 할 때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드물지만 이 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에 일시적으로 이명 형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증상과 통증이 다르고 그리고 부작용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보면서 횟수와 강도를 조절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해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레칭 운동까지 같이 동반한다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는 병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로도 좋아지지가 않거나 석회 크기가 매우 커가지고 그 석회 자체가 끊임없이 만성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석회를 확인하고 그 석회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 감압을 시키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완전히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매우 좋고요. 어깨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이나 탄력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위아래로 각각 양손을 잡은 뒤에 천천히 위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반복해서 운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을 하는 데다가 움직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고 조그만 자극으로도 반복되면은 고장이 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게 생각외로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어깨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셔가지고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